우리는 매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아껴 쓰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월급은 그대로인데 예전보다 장보기가 더 비싸졌고 외식 한 번, 커피 몇 잔만 마셔도 돈이 훅 줄어든 느낌 말이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이름은 바로 인플레이션. 쉽게 말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같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죠. 예전엔 10,000원이면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메뉴 고르기부터 망설여집니다. 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이 가진 힘은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 좀 오르는 거지 뭐. 하지만 문제는 이게 한두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통장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잔고가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경제 속에서 교환되는 가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각각의 돈이 가지는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국가와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돈을 풀어서 시장을 살립니다. 기업이 쓰러지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계속 소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그 돈이 주는 이자는 대부분의 경우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연 3% 이자를 받는데 물가가 5% 오르면 겉으로는 이자가 붙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2%씩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실질금리라고 부릅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돈을 맡겨둘수록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너무 종용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는데 우리는 손해보고 있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종종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립니다. 누가 직접 가져가지 않아도 당신의 돈에서 가치가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숫자가 아니라 가치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부자들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오래 들고 있기보다는 인플레이션보다 빨리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자산으로 옮겨둡니다. 기업의 성장에 올라타는 주식,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금 같은 실물 자산, 또는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는 지식과 기술까지. 이 모든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풀릴수록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만 들고 있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질 위험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내 돈은 그저 안전하게 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종용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습니다. 물가보다 빨리 움직이는 자산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어도 내 돈이 어디에 있고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공부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돈은 가만히 두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성공을 저금하는 채널 성공 저금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나아갈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